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6일 진단키트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증시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이제 중국과 그 미국 사이에 또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그 냉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또 글로벌 이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이슈도 좀 벅찬데요.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다툼이 또 이제 불거지니까 증시가 또 불안한 움직임이고요. 이제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오긴 하죠. 2분기 실적까지도.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을 하기 시작한 그 3분기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3분기 쪽에는 뭔가 실적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기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좀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코로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섣불리 뭔가 증시 방향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횡보 혹은 조금 하락으로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웬만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종목을 새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짧게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증시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끝내고 한번 볼게요. 코스피 30포인트 하락했고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이제 점점 내려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지지 라인은 똑같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패턴은 점점점 이제 수렴을 아래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 패턴에서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하락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선이 21선 저항을 받고 자꾸 떨어지죠. 이런 패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풀기에는 아직 좋은 패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 쪽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이제 기간이 크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아왔던 터라서 좀 개인 투자자만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부터 해서 개인만 코스피에 순 매수로 하면 100조 이상을 매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느냐? 아무래도 대출 금액도 많을 거고 신용 미수도 많을 거고요. 이제 그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이나 이런 투자금으로 투자처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식 거품이 좀 많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고점 부근에서 조금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음봉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잘 버티고 있지만 언제든지 한번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 지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그래도 하는 듯 하지만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고점을 점점 높이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이고 지수 선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하락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다 하락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불안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하락 이후에 좀처럼 이제 회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불안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계심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리뷰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단키트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4단계라는 초강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을 좀 한 종목들이 있죠. 일단 오늘은 증시 전체가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주로 하락한 이유가 코로나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또 그런 패권 다툼에 의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종목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진단키트 종목들이 좋지 않아서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환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네, 월요일 기준으로 1162명까지 나왔고요. 어제 이어서 주말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환자 수가 나오고 있고, 오늘 확진자 수도 4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이 세계도 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45만 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추세 그래프를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네, 점점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확진자 수가 세계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일주일마다 점점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국가들이 유럽, 특히 유럽이나 미국 이쪽으로 다시 한번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도 좀 사그라든 듯 하지만 다시 한번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치명률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치명률이 떨어진 독감이라고 해도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이 걸리게 되었을 때는 그 의료 붕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리 이제 독감이라고 해도 제때 약을 먹지 못하면 그런 다른 합병증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진단키트 종목들이 2분기 실적들을 앞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3분기, 4분기 성장성이 어느 정도 저는 확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서서히 좀 반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엑세스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원 하락했고요. 27,1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을 하면서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 기분 좋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증시 전체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자, 61선 근처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는 않고요. 이전과 같은 패턴을 만들었다면 이제 241선까지도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조금 이제 횡보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이 실적이 엑세스바이오 이제 미국이죠. 미국 쪽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에 판매하는 그런 키트가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웰스바이오라고 해서 또 유럽 쪽인가요? 그쪽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네 개인가요? 네 개 정도 이제 합쳐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지금 미국 확진자 수가 좀 줄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 이렇게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조금 뭐 비슷하거나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이 또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나온다면 분명히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가치로는 아주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저는 다시 한번 이 상단 라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엑세스바이오는 그래도 최소 4만 원 이상으로는 좀 치고 나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바이오 특성 때문에 워낙 이제 널뛰기가 심해가지고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사실. 근데 분명히 이 추세 자체가 코로나 쪽으로 좀 힘이 실리기도 했고 증시 이 실적주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조금 팔았지만 엑세스바이오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횡보를 좀 하다가 21선 위로 뻗어나가면서 21선 태우고 치고 나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엑세스바이오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시젠입니다. 시젠 2,200원 하락해서 73,8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시즌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시젠 차트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이 구간만 보았을 때는 속 시원하게 올라간 그 양봉이 거의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젠도 이제 빨리 뭔가 수급이 좀 나오면서 위로 치고 나가줘야 될 것 같은 네, 모양입니다. 그래서 60일선을 또 하락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저점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이 정도에서 좀 멈추고 주가를 좀 반등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치고 내일부터는 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코로나 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즌이 참 어렵게 진행이 되네요. 일단은 월봉도 다시 한번 하락을 좀 했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일단 기간이 매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즌 주가가 눌러지는 것 같긴 한데요. 투신과 뭐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크게 많이 매도한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매수로 확실히 며칠 연속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매수로 좀 힘을 주는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오늘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제 며칠 만에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21선 위에서 주가를 형성시키고 있고 21선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않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에서 21선 받치고 위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전에도 패턴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한번 호재를 띄우고 네, 큰 음봉을 윗골이 달린 음봉을 만들고 주가를 이제 상한가 초점까지 상한가 시작점까지 이제 끌어내린 다음에 며칠 동안은 계속 이제 그 근처에서 21선 근처에서 주가를 거래량 죽인 채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네, 상한가 꼬리를 넘고 확 출발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랩지노믹스 저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선만 잘 지켜준다면 지금 패턴 깨지 않고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그래서 어, 일단 뭐 1380만 키트 판매를 했고 국내 이제 선별 검사소라든지 그다음 나머지 그런 걸 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9,000원 랩지노믹스 이제는 3만원 빨리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기간이 좀 팔았는데 연기금이 이제 7월 19일 20일에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는데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전택이고요. 900원 하락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전택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시젠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수렴 패턴 잘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졌고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렇게 진단키트 움직임이 조금 이제 흐지부지해지니까 또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수준택도 너무나도 이제 널뛰기라는 종목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한번 하락을 하면 네, 뭐 40%씩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참 투자하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 네, 올라갈 때도 거의 뭐 40% 이상 올라가는 이 구간이죠. 그래서 그 사이클만 좀 잘 잡으면 분명히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121선까지 왔는데 요쯤에서 이제 얘도 반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 수렴 구간이 좀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치고 나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젠텍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항체 키트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바디텍 매도고요. 300원 하락해서 22,150원입니다. 마찬가지 뭐 수젠텍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 패턴 그리면서 241선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D 바이오 센서고요. SD 바이오 센서가 오늘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5일선 회복을 하면서 이 양봉 끝단까지 바로 회복을 했고요. 자, 4일 연속 이제 하락을 좀 하면서 거래를 죽이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다행히 이제 5일선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가 이 좀 많이 내리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해줬고요. SD 바이오 센서가 이렇게 이제 5일선을 태우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는 크게 볼 게 없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수급을 좀 보자면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수를 좀 했고, 외국인 좀 팔았네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법인에서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이 기타 법인이 주로 ST바이오센서를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은 이제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T바이오센서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ST바이오센서라는 것이 미국의 이제 에보트 주식이죠. 에보트사가 이제 한국 지사가 있었는데 그 한국 지사에서 ST바이오센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미국 증시를 보면 에보트라든지 아니면 뭐 퀴델이라든지 항원 항체 키트 좀 유명한 기업들이죠. 근데 그 기업들 주가를 보면 이미 이제 우상향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종목들도 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쉽사리 좀 반등을 하진 않네요.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바이오니아고요. 100원 상승해서 37,200원. 오늘 시간 외에는 조금 내려서 36,950원이었지만 뭐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분에서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일선 태우면서 5일선 라인 받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바이오니아 자체가 이미 주가를 형성하는 것이 전고점보다 위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다키트 소스 이외에 바이오니아는 신약이라든지 좀 다른 소스들 뭐였죠? 어, 유산균이었나요? 네, 유산균 관련 이슈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 이전 소스가 나온다면 분명히 뭐 쭉쭉 뻗어나갈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는 매수를 하는 듯 하다가 바로 매도하고, 매수하는 듯 하다가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지분이 계속 증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950원 하락했고요. 18,350원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에는 좀 더 하락을 했고, 자, 아무래도 휴마시스가 좀 좋은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베트남 쪽이었나요? 그쪽에 이제 수주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고요. 키트주 전체가 조금 흐지부지했기 때문에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엑세스바이오처럼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요. 차트가 여기서 이제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60일선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휴마시스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이런 움직임 자체가 조금 둔화되어 있다.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 또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휴마시스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휴마시스는 이미 사실은 시세를 한번 줬거든요. 크게 한번 줬습니다. 5천원대에서 거의 뭐 3만원대까지 한번 쭉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락폭도 상당히 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크게 시세를 주긴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멈추지 말고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보면 사실은 좀 어이가 없죠. 네, 이렇게 올랐다가 이게 이슈가 바로 죽은 것도 아닌데 바로 내렸다가 또 바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바로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슈마시스도 사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종목이긴 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진단키트 종목들은 저는 미국의 그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시장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조금 흐지부지하게 되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잡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